1조 원을 버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서울의 반지하방에서 라면 먹던 청년 5명이 세계 최강 기업 구글의 1조 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건 뭘까?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 한단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하지 못한 일. 한국 청년 5명이 해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반지하에서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AI 반도체를 만들었고 세계 기술 강국들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구글은 사려고 했고 삼성은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 위에 태극기를 새겼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 자존심을 지켜낸 미친 실화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절대 후회할. 그리고 당신 마음 한가운데 자부심 하나를 새겨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서울 외곽 주택가 한 켠. 낮은 담장을 지나 계단 몇 개를 내려가면 나오는 습한 공간. 그곳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한 반지하였습니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벽엔 물이 스며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와 낡은 종이 타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 세탁기 모터 돌아가는 진동이 천장에서 울리면 책상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 우리 5은 매일 밤 12시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칩 설계도, 회로 기판, 땜질 도구, 지저분한 라면 그릇. 벽에는 스케치북을 찢어 만든 화이트보드와 직접 그린 칩 아키텍처가 빼곡했죠. 여기 전류 쏠려요. 클럭 흔들릴 거예요. 이윤재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피곤에 절은 목소리였지만 눈은 번뜩였죠. 버퍼 걸면 열분산 더 심해질 텐데. 성준아, 이대로 가면 또 나간다. 박성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칩 전압을 다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 옆에서 김현우는 플럭스를 묻힌 댐 인두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어. 이번엔 거기서 데이터 뽑아내기만 해봐. 우린 여기서 배워야 해. 남들은 장비로 실험하지만 우린 몸으로 하는 거야. 현우의 말에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격려이면서 현실이었죠. 그날도 아침 8시까지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입가에 라면 국물을 묻힌 채 고장난 납땜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쓰고 멀티탭이 터져 전기가 나가자 촛불로 회로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보지. 최민재가 웃으며 말했죠. 삼성, 카이스트,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서울 반지하에서 라면 먹으면서 세계 최고의 AI 칩을 만들겠다고 땀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정세민입니다.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경험하고 돌아와 한국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현우를 찾아갔을 때 그는 퇴근 후에도 디지털 회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엔지니어였고 박성준은 논문을 두고 교수와 싸우며 자퇴를 고민하던 연구자였습니다. 이윤재는 실리콘밸리에서 인종차별을 견디며 AI 연산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최민재는 군대 통신부대에서 전파 분석을 하다 대한민국도 칩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전역했죠. 그 5명이 제가 내민 한 장짜리 제안서에 흔쾌히 사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이다. 우리는 모두 가진 것을 버렸습니다. 월급, 안정된 직장, 가족의 기대, 사회적 시선까지. 지하실에 첫날 모였을 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고 책상 2개, 깨진 의자 넷, 그리고 모니터 하나. 식사는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 가끔은 컵라면 하나를 둘이 나눠 먹기도 했죠.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새벽 3시쯤 한겨울 찬바람이 방 안을 가르고 있던 날. 난방은 고장났고
회로는 과전류로 타버렸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밖으로 나가 캔커피 5개를 사왔습니다.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죠. 우리 이거 성공하면 진짜 영화 찍자.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영화야? 정신병 다큐지. 그 웃음이 어찌나 서글펐던지. 캔커피가 따뜻해서인지 다들 그날 밤엔 오래도록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됐다. 성능 나왔어요. 전류 잡혔어요. 이윤재의 외침에 모두가 책상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작동 중이던 칩이 정해진 연산을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었고 테스트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전력 소모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멈춘 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서서히 하나 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야. 성주는 울고 있었고 민재는 소리도 없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노트북을 꺼내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논문으로 정리해서 ICML에 낼 거야. 세계에 보여줘야 해. 이게 한국 기술이라는 걸.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반지하라도 괜찮다고.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서울로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제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우리가 만든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실험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단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국제인공지능 기술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죠. 이름도 알 수 없는 작은 팀이 만든 부품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한테 온 거야?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윤재는 메일을 수십 번 확인했고 김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주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죠. 드디어 우리도 세상에 나갈 기회가 생긴 거야. 그 학회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와 기술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값비싼 장비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기술을 소개하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에서 중고, 노트북과 납땜기로 만든 반도체 부품 하나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아껴야 했고 숙소도 가장 저렴한 곳을 예약했습니다. 밥은 햄버거 하나를 반으로 나눠 먹을 정도로 빠듯했지만 우리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고 수십 개 나라의 국기가 붙은 배너 아래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부품은 서울의 반지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런 기술이 나올 수 있었냐는 듯이요. 저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반도체 부품은 기존 제품보다 전기를 덜 먹고 처리 속도도 더 빠릅니다. 쉽게 말해 적은 힘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똑똑한 부품입니다. 스크린에는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떴고 우리가 직접 테스트한 결과가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전기가 적게 들고 발열도 적으며 실제로 계산을 시키면 시간도 훨씬 덜 걸린다는 자료였습니다. 한 박자 늦은 박수 소리가 들리더니 몇몇 사람들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상업적인 장비 없이 테스트한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변두리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에서 실험했고 직접 부품을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했던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들 놀라워했고 심지어 발표가 끝난 후엔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한국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느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는 실감을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작은 기술 전문 잡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죠. 정말로 5분이 만든 겁니까? 정부 지원이나 대기업 도움 없이 하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했고 더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 기사가 나가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조롱하던 사람들도 말이 없어졌고 몇몇 언론에서는 한국 기술의 반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현우가 말했습니다. 세민아, 우리가 만든 건 단지 기술이 아니야. 우린 증명한 거야. 이 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 그 말대로였습니다. 그 후 며칠 사이 기술 투자 회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안서가 쏟아졌고 지금이라도 투자를 받자. 제품 양산 준비하자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성준은 말했습니다. 아직 갈 길 멀어. 더 완벽하게 만들자.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그날 밤 저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거대 기술 기업에서 미팅을 요청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구글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지하 방 안에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링. 보통 시간이라면 무시했을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어쩐지 느낌이 이상해서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기술 전략 담당 이사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 메일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사의 기술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미팅을 요청드립니다. 처음엔 사기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온 낯선 메일이 대부분 그렇듯 조심부터 앞섰죠. 하지만 메일 안에는 우리의 기술 자료가 상세히 인용돼 있었고 우리가 최근에 해외에서 발표한 자료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당신들의 반도체 기술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본사 최고 경영진이 귀하의 팀과의 협업 또는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문 가능하신 날짜를 회신 주십시오. 저는 순간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구글에서 보낸 거야? 메일을 수십 번 읽어 내려갔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원들에게 이 메일을 보여줬습니다. 김현우는 말이 없었고 박성준은 의심부터 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혹시 누가 흉내낸 거 아니야? 하지만 도메인을 확인하고 관련 담당자 검색까지 해본 결과 그건 진짜였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기업 구글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상 회의가 잡혔고 화면 너머에는 구글 본사의 기술 책임자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소 어색한 영어로 설명을 했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건 기존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며 효율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금액은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구글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내놓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반지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1조 원이라는 숫자. 그건 우리 5명이 평생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최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1조 원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야. 이윤재도 중얼였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우리 이제 다 된 거 아니야? 당연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랑하고 싶은 제안이었고 주변 지인들도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쪽은 이제까지 고생한 보상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상을 뭘 더 바래? 이만하면 성공한 거지. 다른 쪽은 아직 더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건 기술의 독립이었잖아. 돈보다도 한국 이름으로 이 기술을 내놓는 거였잖아. 회의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말이 격해졌고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김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기술을 돈 주고 팔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우리가 처음 그렸던 그 설계도 그건 세계를 향한 우리 꿈이었어. 박성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구글 이름 붙으면 세계 사람들은 이게 미국 기술인 줄 알 거야. 그럼 우린 그냥 전달자가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 우리의 기술은 한 번 팔면 끝이에요. 그날 밤 5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기술, 한국의 이름으로 세계에 내놓읍시다. 다음 날 우리는 정중히 회신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번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메일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의 1조 원 제안을 거절하다.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고 댓글에는 이런 말도 보였습니다. 미친 한국인, 진짜 미쳤다. 하지만 존경스럽다. 세상은 놀랐고 우리도 떨렸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다시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칠판을 다시 지우고 설계도를 펼치고 납땜 인두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린 스스로 증명해내기로 했습니다. 진짜 이걸 거절한다고? 그날 저녁 반지하방 안은 냉랭했습니다. 며칠 전 구글에서 제안한 1조 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우리는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우리를 주목했고 기술계에서는 미쳤다, 멋있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죠. 하지만 정작 그 선택을 한 우리 팀 안에서는 서로의 눈빛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는 책상 위에 놓인 메일 출력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이거 진짜 후회 안 해요? 이런 제안 평생 다시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이윤재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 있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김현우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야, 민재야. 우리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잊은 거 아니지? 형, 그거랑 이건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이상을 가졌다 해도 현실은 돈이에요. 장비 사야 하고 부품 만들어야 하고 이러다 전기세 못 내서 진짜 칩 하나 못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윤재의 목소리는 격해졌습니다. 박성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혼란스러워. 처음에는 우리만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내 가족 생각하면 이 선택이 맞는지 자신이 없어져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마다의 말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누구 하나 틀린 말은 없었죠. 우리는 같은 꿈을 품었지만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회의는 무기력하게 끝났고 식사도 각자 해결했습니다. 이윤재는 점점 말을 줄였고 최민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성준은 책상에 앉아 있긴 했지만 키보드는 멈춰 있었습니다. 하루는 작업실에 늦게 들어갔는데 불이 꺼진 상태로 민재가 책상에 앉아 조용히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없이 찬물에 불려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배고팠냐? 아뇨. 그냥 생각 좀 하느라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해봤어. 뭔 얘기를 해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은 곧 지쳤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윤재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납땜 도구, 메모장, 노트북. 모두 작은 백팩 하나에 넣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 잠깐 그냥 좀 쉬고 올게요. 사람도 피곤하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는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갔고 반지하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무 말도 없이 김현우가 다시 회로도를 꺼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뭔가를 정리하더니
다음 날 아침 저를 불렀습니다. 세민아, 우리가 테스트했던 그 회로 다시 검토해 봤는데 메모리 구조 조금 바꾸면 전력 효율 더 뽑아낼 수 있어. 정말이야? 확신은 없어. 근데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다시 해봤을 거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의심보다 시도를 먼저 했으니까요. 저는 말없이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았습니다. 하자. 다시 해보자. 망할 거면 다시 한번 부딪히고 나서 망하자. 그날 저녁, 박성준도 설계도 앞에 섰습니다. 너네 둘만 하기엔 회로 배선 꼬이는 구간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잠들어 있던 팀이 조용히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윤재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잘 쉬었냐? 아니요. 오히려 더 복잡했어요. 근데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거 다 버리고 나 혼자 어디 가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엔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날 밤 회의실이 아닌 반지하방 한복판에서 모닥불처럼 앉아 우리는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술이지만 그걸 만든 건 결국 우리 마음이야. 기술은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 없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기술보다 서로야. 이제 우리에겐 돈보다 더 단단한 게 생겼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 함께 버텨낸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 첫 마음이요. 아침 햇살이 반지하 창틀 사이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잔잔하게 흐르는 그날 아침. 우리는 선택이라는 단어 앞에서 오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까지 이어진 토론과 회의, 때론 목소리가 높아졌고 때론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구글의 제안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최민재가 컵라면 뚜껑을 반쯤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그냥 너무 큰 돈이라 현실감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걸 거절하려 하니까 이제야 진짜 와닿네요. 김현우는 뜸 들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매일 밤 생각했어. 내가 지금 이 선택을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이윤재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무섭긴 해요. 가끔씩 이 선택 하나로 우리 인생 망하면 어쩌지? 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팔아버리고 나면 진짜로 우린 우리 자신을 잃을 것 같기도 해요. 박성준은 말없이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우리가 만든 반도체의 회로 구조가 펼쳐져 있었고 수백 건의 수정 끝에 만들어낸 그 설계도는 그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구글 본사에서 온 메일이 그대로 떠 있었고 답장을 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이 없던 김현우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형, 우리 이 기술 만들면서 몇 번 죽을 뻔했는지 기억나죠? 전기세 밀려서 작업 멈췄던 날, 회로 과열로 폭발음 났던 날, 그거 다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그 순간 모두의 눈빛이 다시 겹쳐졌습니다.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메일을 전송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띠링 하는 소리가 울리고 정적을 깨듯 이윤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아니, 시작됐네요. 그날 밤 뉴스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5인 기술팀, 세계 최대 기업 제안 거절, 반지하에서 1조 거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K테크다. 해외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기술 전문지부터 경제 방송까지. 우리의 이름과
거절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최민재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그 돈을 안 받았다는 게 사실이니?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걱정 마세요. 이번 선택, 저는 정말 후회 안 해요. 이윤재의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딨냐? 1조 원이 땅에 떨어져도 안 주워온다는 게 말이 되냐? 윤재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후회가 아닌 단단한 결심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그 기술을 왜 만들었는지도 함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돈보다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고 그날 저녁 기사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신념은 팔지 않았다. 반지하 청춘의 선택. 반지하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회로도를 펼쳤습니다. 칠판에 다시 수식이 적히고 허리 아픈 의자에 앉아 설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 끼 식사는 여전히 라면. 하지만 그 라면 위엔 한 조각의 자부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존심은 밥보다 오래 간다. 그리고 언젠간 밥도 먹여줄 것이다. 그날 우리는 세계 어느 누구보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한 대한민국 기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 우리를 대한민국 기술의 심장부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이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차세대 기술전략팀. 메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귀사의 기술 관련 협의 요청. 내용은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메일 한 통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글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그것도 삼성전자가 직접 우리의 기술에 의미를 묻고자 한 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메일을 둘러앉아 읽었습니다. 최민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이 진짜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네. 박성준은 메일을 5번은 정독한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연락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가 기술만 잘 만들었다면 이젠 그 기술에 국가적 의미를 부여해보자는 요청이야. 며칠 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40층 회의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들어선 그 공간은 반지하의 눅눅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얀 조명, 반듯한 책상,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는 직원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 작아 보였지만 그 작은 마음엔 어느 때보다 큰 신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엔 약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 반도체 설계실, 미래사업본부, 기술법무팀. 표정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PT 자료를 띄운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 변두리의 지하방에서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자본도 없었고 실험 장비도 낡았지만 우리에겐 이 기술을 한국의 이름으로 완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넘길 때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연산 구조, 기존 대비 전력 소모 절감 수치, 초경량 AI 추론 알고리즘. 이윤재는 설명 중간에 손에 땀이 차 프레젠터를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눈빛으로 괜찮다고 전했고 성준은 조용히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고위 임원이 말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한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과정, 그리고 그걸 지켜낸 선택. 저는 그걸 기술이라기보다 정신으로 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그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술 인수도 아니고 단순한 자본 투입도 아닙니다. 삼성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순간 이윤재가 고개를 숙였고 최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게 단지 고집이나 오기로 여겨지지 않고 대한민국 기술의 혼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술 협력 계약 총 2천억 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계약서 상단에 쓰여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주권 보호 및 K반도체 공동개발 프로젝트. 우리가 만든 이 칩은 이제 삼성의 글로벌 라인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갈 것이고 그 어디에도 구글이 아닌 코리아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계약 날 우리는 삼성 로비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숨만 쉬며.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린 드디어 고깃집에 갔습니다.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메뉴판 맨 위에 있는 삼겹살 3줄을 시키고 마늘 굽고 쌈장을 얹고 조용히 한 입 또 한 입 넣었습니다.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고기 2번째 인생에서 먹는 첫 끼 같다.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반지하, 2번째 인생은 대한민국 이름으로 세계 나가는 거지. 그날 밤 반지하로 돌아온 우리는 벽에 계약서 복사본을 붙이고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작은 창문 틈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누군가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거야. 아니, 살아낸 거야. 삼성과의 계약이 공식 발표되고부터 며칠은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뉴스 속보들이 쌓여갔고 우리는 그 소식을 라디오, TV, 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지켜보았죠. 구글 거절이라는 충격적인 문구 뒤에 삼성과 손잡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장들이 따라 붙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실었고 한국 사람들은 거리에서, 식당에서, 버스 안에서 그 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한 조간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한 꿈, 세계를 뒤흔들다. 한국 기술, 세계가 주목하다. 어느 글로벌 기술 매체는 우리를 한국 AI 반도체의 신성싱싱이라 칭했고 일본과 유럽의 기술 전문가들이 우리의 설계도와 전력 절감 비율을 인용하며 기술 분석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한국이 기술 주권을 회복하는 첫 신호탄. 해외 학회에서도 우리의 기술이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브라질 등 각국의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귀하 팀과 논문 공동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의 귀하 기술을 일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중 한 독일 기업은 우리의 반도체 부품 설계도를 보고 수입 계약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듣고 싶던 찬사가 공중에서 우리 앞에 떨어진 듯했죠. 우리 팀은 어느새 한국 대표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 강남거리, 지방 소도시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고 저 기술 만든 사람들이 어디야?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말을 해주었고 부모님 세대는 이제 우리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 뭉클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국제기술 컨퍼런스 무대에서 해외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 젊은 기술자들 반지하에서 시작했다는데 그 기술과 신념만으로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군중 속에서 누군가 우렁찬 박수를 시작했고 곧이어 방 하나가 아닌 회장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 하고 무대 뒤 조용한 방으로 숨고 싶었지만 팀원들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민 형, 일어납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 기술은 작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은 믿음이 있다면 세계 어느 자리에서도 빛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또다시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환호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우리에게 기술 협업 요청을 보내왔고 수출 바이어들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리의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고 지원 제도도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시에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환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조명이 우리를 감쌌고 전국 방송, 해외 스트리밍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5명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반지하에서 밤을 지새우며 버틴 수많은 기술인, 지원 없이 혼자 고민하며 시도했던 사람들,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서 기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썼던 모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동료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만히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던 골목길, 번쩍이는 빌딩 불빛,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그 가운데 수많은 창문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요. 누군가는 우리 이야기에서 희망을 보고 누군가는 자극을 받고 누군가는 기술의 미래를 꿈꾸겠지요.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다. 이건 한국의 오늘이며 한국의 내일이다. 우리는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전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고 한국 기술자라는 말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빛나는 성공 뒤엔 절망의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둠 덕분에 지금의 빛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그날 우리는 세계의 무대 한가운데 서서 대한민국 기술이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임을 선언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숙소 조명이 꺼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내 방 창문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는데 그 불빛이 마치 우리 반지하 방에서부터 수많은 밤을 지나온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노트북을 켰고 팀원들이 슬랙에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오늘 무대 최고였어요. 어머니가 울었어요.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서울의 골목길, 버스 정류장, 카페, 지방 소도시의 전통시장.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기술 만든 사람들, 구글 거절한 팀, 이젠 세계가 인식하는 K반도체의 주인공들. 어느 중년 아주머니께서 라디오 인터뷰를 들은 뒤 말하셨다죠. 이 사람들, 우리 손자 세대에게 꿈을 보여주는구나.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 날 고향에 들렀습니다. 부모님 댁 앞 골목, 어릴 적 뛰어놀던 길. 그 벽돌 담벼락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앞에 안 계셨고 아버지께서 마당에서 호스를 들고 계셨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셨고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주셨고 그 손이 오래도록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실로 돌아온 어느 날 저희 부서는 정부의 공식기술자문위원회에 초대됐습니다. 국가기술전략회의 자리였고 책상 위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시험 결과, 회로 사진, 추론 속도 비교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 부처 관계자들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술, 글로벌 경쟁력 충분하다. 국민들도 이해하는 기술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지원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저는 목소리에 떨림이 없도록 조심하며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반지하 한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본도 지원도 없었지만 우리의 신념이 있었고 이제 그 신념이 온 국민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국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가치, 한국의 가능성, 한국의 자존심이란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부품은 이제 해외 수출의 라인업에도 들어가 있고 외국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산 교육 교재에도 우리의 사례가 실렸고 꿈을 버리지 말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학생 교실 구석구석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어느 날 지하철 계단에서 한 고등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저 팀 아세요?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세계 무대에 진출한 그 팀이요. 어머니가 웃으며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넘었던 수많은 밤들, 실패들, 논쟁들, 후회의 시간들.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싶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많은 도전과 위협 속에 있습니다. 기술의 격전지는 나날이 바뀌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시작선상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했기에 실패가 두렵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올라가지 않았기에 그 정상에 섰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신념보다 더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이제부터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청춘, 한국의 신념이란 것은 저나 우리 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도, 농사짓는 할아버지, 도시에서 택시 타시는 아주머니, 모두가 이 기술이 일으킨 변화의 증인입니다. 이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